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 앤스케이프에서 약간 모형 느낌의 렌더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요. 사람마다 다 좀 다른 것 같고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렌더링의 느낌을 만든다기보다 저희가 모형 사진을 찍을 때 그 주변의 환경과 그다음에 그 스케일 그리고 카메라의 조건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제가 텍스처 맵을 따로 수정하진 않고요. 이 비주얼 세팅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유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텍스처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 같은 재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재질을 넣는다거나 해서 모형 파일을 따로 모형용 렌더 파일을 일단 따로 세이브해서 저장하시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사실은 한 컷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된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라이노 앤스케이프에서 스타일 모드 중에 폴리스티롤로 작업을 해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도 모형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약간 또 너무 그냥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실제 모형 사진을 찍은 느낌은 또 아니고 그냥 3D 파일이 하얗게 보인다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소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낼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티로폴 모드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따로 재질은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유리랑 물 정도 빼곤 나머지는 다 하얀 색깔로 약간 보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제가 환경을 먼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모형 같은 걸 만들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어떤 이런 안막 같은 데서 이게 박스, 안막 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이제 오픈이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오픈될 수도 있는데 두 면이 여기에 이제 본인이 만든 3D 모형 같은 게 3D가 아니죠. 실제 모형이죠. 실제 모형을 이 박스 테이블 위에 놓고 여기서 인공광 같은 거를 몇 개 방향에 맞춰서 쏘죠. 그래서 방향에 맞춰서 쏘고 카메라를 사람이 여기 가서 이 거리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그런 모형 사진의 느낌을 낸다라는 걸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실제 건물보다 훨씬 더 카메라가 가까이서 접사를 찍게 되는 차이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일반 이런 돔 환경에서 사람이 있는 실제 세상이랑 다르게 얘는 보통 이러한 천공광으로부터의 이런 일루미넌스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 방향의 조명의 인공 조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고, 물론 접사를 찍다 보니까 얘의 카메라의 왜곡이라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제가 찍었을 때는 실제 이만큼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먼 거리에서 이 건물이 다 나오게 담는다고 보면은 엄청난 초점거리가 생기고 왜곡도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생기겠죠. 오벨리스크처럼. 근데 얘는 되게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만져보죠, 같이. 그래서 일단은 선부터 0으로 만들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스카이에 이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HDRI 맵인데 얘를 빼고 아무것도 없는 스카이 박스에서 이렇게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하늘을 나중에 빼셔도 되는데 그냥 화이트로 제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U랑 I를 해도 이런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 이 앰모스피어에 가서 선브라이트니스를 일루미네이션 관련된 거 다 끄면은 약간 이렇게 어둡게 되죠. 어둡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게 아니고 그냥 흑백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이유는 메인에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노출 시간이랑 그 오토로 조정해서 어느 정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얘를 일단 해제를 하고, 익스포저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의 노출 값이다 보니까 셔터를 오래 누르고 있는 동안 그 빛의 양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없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2%든 0%든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FOV,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 얘도 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제 카메라가 물체를 찍을 때 이 각도에 대한 화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모형사진을 찍으면은 제가 직접 다가가서 앞에서 찍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선보다 훨씬 더 곧고, 대신에 모형의 모형이 보이는 범위가 좀 더 작아지겠죠. 카메라를 더 가까이 줄이는 느낌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한 40 정도로 제가 줄여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프 프레임 켜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 뭐 카메라 비율 같은 거는 나중에 아니죠. 그래서 뭐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대로 가죠. 네, 이렇게 가고, 이 필드 오브 뷰도 그렇고, 이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초점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저희 아이폰으로 인물 사진 같은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 주변이 아웃포커싱 되는 느낌이 있죠. 그게 이제 오토포커스를 얘가 해주는 건데, 초점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랑 그 초점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도 결국에 그 효과를 뭐 이 정도로 하고, 이 오토포커스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초점거리가 지금 2m밖에 안 된다는 건데, 얘를 이제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은 이 지금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얘가 하얀 색깔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포커스의 레이어가 이쯤 정도 된다라는 걸 얘가 가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 전 한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오토포커스 라인을 맞추면은 약간 주변이 뿌옇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모형사진 느낌이 나서 저는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렌더링 퀄리티도 올리면 좋은데, 일단은 컴퓨터가 느리니까 얘는 좀 제쳐두고요. 그리고 뭐 오토 컨트라스트 같은 거는 뭐 하면은 이건 이미지를 수정하는 거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면은 나중에 뭐 얘로 해서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일단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비넷 같은 것도 조금 올려서 뭐 나중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어둡게 가는 게 카메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 정도 설정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모형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랑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뒤에가 너무 하얀 것도 그렇고, 실제로는 렌더를 지금 하면은 알파 채널 옆에 여기 까만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형 사진 찍을 때 뒤에 그 아까 암막 커튼 같은 느낌처럼 어떤 일종의 그냥 스튜디오 박스 같은 거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이 아웃풋에서 솔리드, 원래 기본이 커브일 텐데 솔리드로 체크를 하면은 이런 객체가 나오겠죠. 지금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익스플로드해서 윗 지붕을 없애고 얘를 조인해서 쉬프트 누르고 스케일을 뭐 한 5배 정도? 네,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를 좀 올릴까요? 그냥 아예 다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만들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약간 느낌 자체는 지금 모형 사진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수정을 해주면 좋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인공광에 대한, 자연광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체도 어느 정도 뭐 빛 환경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U랑 I를 조금 다루시면서 약간 어둡게 할까,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은 일단 제가 인공 조명을 설치하기 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윗부분 지금 뚫린 부분에 인공광이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자연광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U랑 I, 기존의 그 시간 설정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약간은 좀 컨트롤을 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네, 일단 약간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이따 차이를 두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인공광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라이노에서 보시면은 렌더 탭에 들어가서 렉탱귤러 라이트를 가장 많이 쓰죠, 저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혹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이게 너무 약간 좀 더 어두운 시간대로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광고가 떠가지고. 네, 일단은 설명을 이건 마지막에 다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를 여기 조명 객체가 있는데 얘가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조명이 비치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일종의 뭔가 버그 같은 건데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게 길이 한계가 약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범위보다 인공광의 범위가 너무 작다고 하면은 객체 크기를 늘릴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다발로 카피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셀 라이트 이렇게 해서 라이트 객체를 자꾸 오타가 나는데 셀 라이트 객체에서 라이트 객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몇 개 더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럼 효과가 더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인공광에 대한 뭐 그거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어둡게 하면은 얘가 하고 여기 인텐시티를 여기서 프로퍼티스에서 조절을 하셔도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냥 하얀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좀 크기를 이렇게 키운다고 치고 여기서 뭐 얘가 이렇게 몇 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빛이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U랑 I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인공광을 쏘시면 되고요. 일단 외부 광원을 이렇게 인공광원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안에 모형같이 보이는 느낌의 사람이나 나무 같은 걸 좀 넣어 볼게요. 어센 란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플 같은 거 보실 때 얘네가 프록시라서 가져오면은 이 느낌이 그대로 나거든요. 대신에 여기 하단에 태그 중에 엔스케이프에서 심플러파이드라고 로우 폴리 객체들을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심플러파이드. 그래서 모형이니까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 들어갔고 이 앞에도 하나, 뭐 이쯤에도 하나, 이쯤에도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사람들이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베지테이션 들어가서 심플러파이드 태그된 거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플러파이드 들어가서 뭐 이런 나무로. 그리고 엔스케이프에서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3. 몇 버전부터는 그 멀티 어셋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셋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랜덤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유튜브에 내용이 있으니까 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옵셋에서 뭐 컨트라스트 같은 거를 조금 본인이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컬러톤 같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 웜톤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룸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뭐 익스포저를 조금 본인이 조절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50도 뭐 나쁘진 않네. 네, 저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뭐 마지막 수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데 부분이 되게 좀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약간 알전구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모형을 더 완성도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부분을 잠깐 하이드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형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지붕을 날린 상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냥 뭐 드는 생각인데 뭐 약간 이렇게 꺾어놓고 뭐 뒤집어 놓은 채로 뭐 어디 막 논다던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좀 이상하네요. 네. 그냥 하이드를 하고 여기에
스팟라이트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에서 똑같이 스팟라이트를 만들고 뭐 여기서 점 찍고 라운드 만들고 컨트롤 찍어서 참조점 찍고 위로 찍은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얘는 뭐 그래도 약간 좀 밝은 톤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빛이 바닥을 쏘고 있으니까 약간 올려서 이 상태로 이렇게 스케일처럼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옵션 중에서 이 지금 콘앵글이랑 페넘브라 이게 이 삭각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약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범위를.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바닥을 쏘는 게 맞긴 할 텐데 스팟라이트이. 근데 뭐 이렇게 쏘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뷰에 맞춰서 그냥 임의로 약간 이렇게 수정해서 빛이 나오게 하는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얘도 이제 그룹을 몇 개 이렇게 만들면 좀 좋겠죠. 이런 식으로 광원에 대한 느낌을 뭐 얘는 필요 없나? 네,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도 좀 빛이 나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뭐 이쯤에 둔다거나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게 지금 빛의 세기도 여기 지금 인텐서티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부 조절 같은 거는 이거 그냥 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하면은 이런 애들은 더 좀 편하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처럼 해가지고 내고 얘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쉬어 눌러서 지붕을 닫아주면은 얘가 좀 더 빛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지금 나무 때문에 걸려서 그러는데 빛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좀 옮길까요? 더 가리네. 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쇼를 눌러서 하고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해서 본인이 약간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으로 내보내서 어떤 뭐 작업을 더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 렌더링의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그 카메라나 뭐 인공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